우수제품 제도에 대한 기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청 서류 중에 심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설명서와 규격서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지정된 후에 진행하게 될 단가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타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정말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기관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고요. 법적인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우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고요. 납품 실적이나 수출 실적, 고용 증가, 기술개발 투자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3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이 되겠고요. 수요기간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으로는 이제 수요기관은 연간 제품 구매 실적의 15%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우수제품이 거기에 해당되고 다른 기술개발 제품에 비해서 가장 실적이 많은 분야의 제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구매에 관해서는 수요기관의 고의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구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지정 제품 수는 연간 평균적으로 한 250개 제품이 지정되고 있고요. 올해 3회차까지 현재 191개 제품이 지정됐는데 4회차까지 하면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실적이 같은 경우는 처음 제도 도입할 당시에는 한 60억 정도 규모였는데 작년에 4조 7천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실적을 보면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 실적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수제품 신청 자격은 신제품, 신기술 또는 특허 실용 신안 등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해당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성능 인증이나 각각의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지정 절차는 일단은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에 있는 신청기간 내에 지정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쇼핑몰 지원센터나 저희 과에서 1차 서류 검토를 거쳐서 1차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심사는 기술심의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배점에 의한 제품은 70점 이상, 그리고 그 외 혁신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3분의 2 이상 적절로 평가하면 통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1차 심사 통과된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 조달품질원에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직접 생산 확인 여부 등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요. 그 과정에 저희 과에 또 특허가 적용된 제품들은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현장 실태 조사 결과나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상 이상이 없는 제품은 저희 2차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정 이후에 이제 조달 품질원에서 최종 규격서를 확정하고요. 그 규격서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총액계약으로 수요기간에 납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원의 규격서 확정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체결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정일은 최대 180일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차 기술 품질 심사는 8개 분야의 각 제품별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제품 구분에 따라서 서로 평가 배점이라든가 평가 방식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품질심의위원회는 이제 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그리고 공공기관 연구원들 등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기술심의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이제 배점에 의한 평가 제품은 기술과 품질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가점과 감점, 그리고 조달청에서 평가하는 신인도 점수를 포함해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유망 제품, 그리고 일반 제품, 가구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배점에 의한 평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겠는데요. 이때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에 최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와 조달청에서 평가하는 이 신인도 3점을 합해서 70점 이상이면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유망 제품과 일반 제품은 이제 성장 유망 제품의 경우에 기술심사 배점이 좀 더 많고요. 기술심사에서 그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과 완성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디자인 심사가 배점이 된다는 점이 다르고요. 성장 유망 제품은 저희가 지정계획 공고할 때 해당 세부 품명을 함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연구개발 제품, 혁신 제품은 앞에 말씀드린 배점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적절로 평가하면 통과가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 모든 항목이 적절로 판단했을 때 위원님들 평가 결과 적절로 판단이 되겠고요. 그 위원님들의 3분의 2 이상 적절로 판단하면 통과가 되겠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 서류는 총 19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 2번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이라든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지정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한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평가 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걸로 해서 인정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민감하게 유효기간이 적용된 그 서류들은 미리미리 새로 발급을 받아서 자격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소명 자료, 품질 소명 자료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 설명서나 9번의 제품 설명서나 11번의 제품 규격서는 평가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번의 기술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회차부터 새로 도입된 양식입니다. 저희가 25년도 지정계획 공고를 이미 게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양식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되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 이력에 관한 평가 배점을 따로 부여하진 않고 심사하는데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품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설명서는 우수 제품 1차 심사에서 기본 발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림이나 사진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을 소개하는데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제품 심사 시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품 설명 10분, 적용 기술 발표 3분, 그리고 질의응답 10분으로 굉장히 준비하신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심사위원님들께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명서를 보다 간결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이제 분량 제한은 저희가 따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은 걸 담기 위해서 장황하게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짧게 해서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으로 심사위원들께 제품의 우수성을 각인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일반적 용도와 기능입니다. 제품의 사용처나 사용 방법 그리고 특별한 기능 등을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품의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을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품의 주요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선정해서 게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제품 대비 신청 제품의 차별성이나 우수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저희 우수 제품 심사서에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심사나 품질 심사 각각의 항목에 어떤 점을 심사하는지를 고려하면서 이 제품 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기술 내용이나 우수성 등을 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술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의 난이도, 그리고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그리고 신청 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확인 방식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에 적용된 기술 구현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동이나 시운전, 시험 방식 등을 통해서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잘 작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술 품질 감점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성능이나 우수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비교 데이터나 시험 성적서 등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성능과 품질 향상이 일어나는 내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기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회차 심사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보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포함해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회차 심사 의견 중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도 되겠습니다. 신청 모델의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설명 대상이 되는 대표 모델과 파생 모델의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순서가 엇갈렸는데요. 전회차 심사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은 전회차 심사위원이 작성한 의견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을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유나 대체 시험 자료를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품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서 작성하실 때 저희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타사의 우수 제품 규격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제품 규격서도 함께 참고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만큼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품의 규격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정 후에 납품하실 때나 납품하실 때 치유기간 현장에 따라서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납품 시 준수 의무에 따라서 규격서와 다르게 현장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부정당 제재나 지정 취소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규격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격서 항목에 맞게 주요 자재나 구성품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자재 소요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정된 후에도 그 원가 계산이라든가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주요 자재가 변경되는 규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서 변경으로 할 수 없고 규격주가 심사를 별도로 거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자재가 변경되는 모델은 완전히 다른 규격과 모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자재 소요량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품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등을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제조 및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공정을 알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제조 공정표를 참고해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 제품에 적용한 기술 인증 내용을 함께 포함을 해주시고요. 규격서 양식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청 규격서 품질 기준은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해당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 기준과 비교 가능한 타 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값을 제시하고 비교 가능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시험 항목을 생략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비교 가능 규격 그리고 납품 가능 규격 같은 경우는 특히 납품 가능 규격은 실제 납품할 수 있는 규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심사의 어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신청상 최대값에 가깝게 납품 가능 규격을 제시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그 규격대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규격대로 납품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심한 경우는 우수 제품 지정 증서를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어필하는 건 좋은데 납품 규격은 실제로 납품하는 규격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제품 규격서 전체 내용은 적용 범위나 특징, 품질 기준, 주요 자재 소요량 등 심사 과정과 최종 규격서 확정 과정에서 또 동일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지정에 관한 제품 설명서나 규격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지정된 후에 단가 계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단가 계약은 이제 조달청에서 수요물자에 대한 단가를 미리 정해서 업체와 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직접 해당 물품을 납품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제 기본 지정 기간 범위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일단 지정된 후에
품질원에서 최종 규격서가 확정된 후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약 요청 서류도 마찬가지로 지정 서류와 동일하게 저희 쇼핑몰 지원센터와 저희 과에서 1차 서류 검토를 하고요. 신규 지정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원가 가격 자료를 저희 조달연구원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저희 과에서 최종 검토하는 형식입니다. 조달연구원에서 가격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규격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료 검토가 끝난 후에는 이제 저희 계약 담당자와 수의 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계약 요청 서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 중에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서류 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약 규격주가 재계약 체결할 때는 이 명시된 38가지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되고요. 연장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번에서 10번까지 그리고 계약 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7번에서 38번까지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서류 보완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내용 중에 현장 설치도 관련 제품 중에는 이제 설치에 관한 관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 전문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현장 설치도로 납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가격 검토 과정에서 원가 계산 보고서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가 계산 기관에서 제출받은 원가 계산서 엑셀 파일과 그다음에 그 직인이 찍힌 PDF 파일을 같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작성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규격서 내용과 원가 계산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규격서 수정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 규격주가 단가 인상 등 계약 요청 시에 각 규격별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파일은 하나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원가 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간혹 LCC 경제분석 보고서나 혁신 제품 받을 때 제출했던 원가 계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희 우수 제품 단가 계약할 때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또 받는데 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원가 계산에 대한 근거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 조건, 이제 설치비가 있는 경우는 이제 설치도냐 납품 장소 하차도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분리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격 총괄표 순서, 단위, 원가 계산 금액, 품목수, 인도 조건 등 반드시 규격서와 일치하게 규격서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가 계산 보고서 PDF 파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 발급 전문기관에 직인을 날인을 해야 되고요. 원가 검토 과정에서 엑셀 파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PDF 파일도 변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류 외에는 다른 서류들은 아마 바로바로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그 품질원에서 규격서 확정 과정, 그리고 조달연구원에서 이 원가 검토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지정기간 선택을 좀 길게 늦게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업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약 특수 조건에서 납품 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수 제품은 반드시 지정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해야 하고요. 현장 설치 여건 등에 따라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과 협의하에 규격 변경 후에 납품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격 추가 절차를 통해서 규격을 추가하고 납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 정지, 그리고 최대 좀 심하면 부정당 제재,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유의할 부분이 직접 생산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 중기간 경쟁 제품은 이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은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생산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시에는 이제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계약 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 제재 처분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 참고하시고요. 기타 추가 안내 사항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지정 심사에서 어떻게 하면 통과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서 조금 미미하지만 준비한 내용입니다. 서류 작성하실 때는 이제 다른 기존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우수 제품 지정과 계약에 관한 매뉴얼을 올려놨습니다. 정말 한 25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으로 서류 하나하나 작성 방법과 서류 예시를 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내용입니다.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 매뉴얼만 봐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수 제품 지정된 자료들도 이제 종합 쇼핑몰이나 규격서 게시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소명 자료로 여러 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핵심 대표 기술은 반드시 모든 규격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규격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상 규격에 특허가 적용이 안 된 것으로 판명돼서 해당 모델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개발하는 분들이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자부심의 바탕을 두고 제품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심사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심사 평가 항목을 고려해서 관련 자료 준비나 발표 심사에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부분은 발표하실 때 발표 현장에서 표정이나 이런 태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혹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좀 한숨을 쉰다거나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하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제품이 좋은 경우라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과 논쟁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우수성을 설명하고 그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위원님들께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간혹 엉뚱한 질문으로 좀 당혹스럽게 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문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님들도 함께 듣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굉장히 제품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좀 방어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 시간은 그 제품 설명하는 시간에 추가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심사위원들께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선을 볼 때 처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청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위원님들께 좀 더 어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여러분들입니다. 좀 잘 모르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좀 당황하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미리 어느 정도 예상 질의를 좀 준비를 하셔서 좀 의연하게 대응하시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1차적으로 저희 쇼핑몰 지원센터 직원분들한테 문의를 하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과 분야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어차피 저희 조직도에 가시면 다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매뉴얼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조달 업무 그리고 우수 제품 메뉴에 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 매뉴얼로 검색하시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과 단가계약 실무 매뉴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매뉴얼이고요. 현재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 신청하는 데 참고를 하시고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도 주요 자주 하는 질문은 함께 실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만 따로 보실 경우에는 아까 공지사항 있는 메뉴 옆에 FAQ라고 따로 자주 하는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신청 지정 계획을 이미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1회차 서류 접수 기간이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인데요. 저희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이 내년 1월 6일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세대 나라장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정정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대부분 이제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내년 1회차는 저희가 시스템을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우수 제품 지정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연결할 수 있게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를 가시면 이렇게 우수 제품 지정 계획 공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우수 제품 25년도 심사 차수를 선택하시고 해당 공고를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공고를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에
여기 신규 시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기존과 같이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